자, 글쓰기 한번 봅시다. 우리 매체 배웠지? 그치? 그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어. 그래서 인쇄 매체도 있었고, 영상 매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인터넷 통신 매체도 있었어. 그치?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인쇄 매체 때는 소비자로서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 그러니까 생산자가 되려고 하면 뭐 작가가 되거나 신문 기자가 되거나 이래야만 할 수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다 뭐가 됐어?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가 됐지. 그러니까 이 매체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글을 쓸 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최소한의 윤리 같은 것들이 이제 생겼거든. 자, 한번 보자. 맨 마지막 문장. 글을 쓸 때는 자신의 쓴 글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지고 글을 써야 하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위에 나와 있지. 하나의 글에 담긴 내용은 그 글을 읽는 독자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영향을 주니까 사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고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어. 기존에 신문, 잡지, 텔레비전 신문이랑 잡지 같은 경우는 더 전통적이고, 그치? 라디오나 텔레비전은 조금 전통적이고, 이제 인터넷 통신 매체는 더 현대적이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존의 매체가 되겠고, 서빈이 안녕. 얼른 그 프린트 끄네. 저번 시간에 줬던 거. 매체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성격이 강했어. 아까 얘기했었지? 일반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되어 있었어. 그런데 그래서 뭐 작가가 하거나 기자가 하거나 그러니까 특정 전문가만 했다고.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했고 특정 전문가만 했었어. 그래서 기존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확산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매체가 발달하면서 정보의 전달 및 교환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가 됐어. 그러니까 누구나 글쓰기를 하고 그 글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이 생길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누군가 갑자기 그냥 거짓 정보를 그냥 퍼뜨릴 수도 있어. 진짜 그럴 수 있잖아 이제, 그치? 인터넷 매체를 통한 글쓰기에는 누리소통망의 글쓰기, 인터넷 뉴스 기사의 댓글 쓰기, 인터넷 블로그 게시판에 글 올리기 등이 있어. 자, 그래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매체. 요거는 기존의 매체를 넘어서 새로운 매체로 가 시작이 되었고, 이런 새로운 매체는 이런 특징이 있어. 새로운 매체가 가진 특징이야. 또 누구나 쉽게 글쓰기를 하고 있고 소통할 수 있어. 새로운 매체가 가진 특징 두 번째가 되겠네. 자, 우리 처음에 더 전통적인 매체 뭐뭐 있었다고 그랬지? 신문, 잡지, 책, 뭐 이런 것들이 다 매체야. 이런 걸 무슨 매체라고 그래? 인쇄 매체. 인쇄 매체 중에서도 활자 매체라고 그래. 활자 매체. 활자라는 건 글자야.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가 중심이 되겠지. 자, 요거 다음에 생긴 건 라디오가 생겼어. 그럼 그건 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의사를 표현하지? 라디오는 소리. 맞아? 그래서 그거를 음성 매체라고 그래. 그래서 청각. 대부분 이제 소리로 들을 수 있게 됐어. 조금 발전해서. 음성 다음에는 이제 뭐가 되겠어? 텔레비. 라디오를 뛰어넘어서 움직이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영상 매체라고 그래.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각, 청각.
예시는 선생님이 굳이 적어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치? 아주 어렵지 않아. 자, 선생님이 시간 2, 3분 정도 줄 테니까 책임감 있게 글쓰기 한번 읽어보자. 2, 3분보다는 조금 더 걸리기는 할 거야. 근데 뭐 긴 글 아니니까 금방 읽을 수 있어. 서빈이 잠깐만. 서빈이 더보네. 프린터가 지금 사용 중이라서 컬러 프린트. 어쩔 수 없어. 퀵프린트가 계속 돌아가고 있네 지금. 시험 기간이라. 다 읽었으면 요거 적어보자. 서빈이 요거부터 적자. 애들보다 늦게 읽기 시작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 한번 보자. 윤서라는 학생은 수행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뭐 수행평가 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나 봐.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고, 인터넷 검색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치? 검색을 했는데 어떤 글이 있었는데 그냥 그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했어.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이거 잘 된 거야?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지. 글쓰기 윤리를 위반했어. 남의 거 그대로 베꼈으면 어떡해. 이와 같은 행동. 이와 같은 행동. 요 행동이 뭐야? 요거. 그대로 베껴 쓰는 거. 윤리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일 거다. 글쓰기 윤리란 글을 쓸 때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하는 도리야. 그래서 글쓰기 윤리의 정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정의는 항상 체크하면서 읽을 거야. 비문학 지문에서 항상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항상 체크하면서 읽는 것을 연습을 해야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놓기 때문에 막 괜히 동그라미만 많이 치고 밑줄만 많이 치고 지저분하게 이렇게 비문하게 읽지 않게 돼. 알겠지? 깔끔하게 읽고 깔끔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글을 쓰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의미한다. 요거 괄호를 여기까지 늘리자. 규범까지. 여기까지가 정의가 되겠네. 글쓰기 윤리의 정의. 그래서 정의라고 뭐 개념이라고 따로 한글로 써주진 않을 거야. 왜냐면 항상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개념이나 정의는 똑같은 표시로 할 거야. 글쓰기 윤리는 크게 개인적 차원의 쓰기와 윤리적 차원의 쓰기, 사회적 차원이라고 했어. 여기 보면 개인이나 공동체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개인, 공동체 두 가지 모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알겠지? 여기 이렇게 개인, 공동체라고 아까 개념이 써 있었어. 정의에 써 있었어. 먼저 요런 거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지? 담화표지라고 한다고 그랬지. 다음에 나올 내용을 예상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먼저라는 게 나왔으면 뭐도 있을 것 같아? 두 번째도 있겠지. 담화표지야. 알겠지? 개인적 차원의 쓰기가 윤리가 뭔지 알아보자라고 했으면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 그러면 사회적 차원의 쓰기가 되겠네. 먼저 이걸 알아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란 역시 또 정의 혹은 개념이 나오고 있어. 이런 도리래. 거짓으로 꾸며 쓰거나 과장하지 않아야 하고 진실하게 글을 써야 해.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꾸미거나 과장하여 더 큰 감동을 이끌어내고 싶은 유혹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적도 없는 일을 거짓으로 꾸며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적이 없는 거짓으로 꾸며 쓰기도 하는 이유가 뭐야? 요게 이유가 여기 위에 써있는 이유가 되겠네. 조금 더 큰 감동.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제 조금 더 재밌게 하려고 약간 MSG 치고 하지. 개그맨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사실 뭐 그냥 농담식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건 그래도 되지 뭐. 웃기는 거니까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인터넷에 영향력 있는 글을 쓴다면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듣거나 자신이 상상한 이야기를 마치 직접 겪은 일처럼 표현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야. 진실하지 못한 글은 단순히 글쓰기에 신뢰 문제를 넘어서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에게 큰 고통을 줄 수도 있어. 자, 신뢰 문제. 문제점 첫 번째가 되겠네.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한테 큰 고통을 주기도 해. 문제점 두 번째. 나를 못 믿게 되는 건 첫 번째 문제인데,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남들한테 큰 상처를 줄 수 있어. SNS를 통해 개인 퍼진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추측성 기사, 이에 달리는 악성 댓글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그래서 유포하여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뭐를 제시하고 있어?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
이와 같이 인터넷상의 잘못된 글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어쩌면 피해자가 우리도 될 수 있어. 그래서 개인적 차원의 윤리습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되겠네.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고, 첫 번째 또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거든, 남이 그렇게 하면. 이 외에도 연구 성과를 하기 위해서 결과를 조작하기도 하고 그래. 진실되지 않았어. 여기 사례가 두 번째가 나오네. 그래서 사례 제시 두 번째 나왔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쓰면 되겠다. 첫 번째 나올 때 어떻게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알겠어. 읽어보면서 체크하고 정리하는 거야. 알겠지? 항상. 다음으로 사회적 차원의 윤리가 뭔지 알아보자.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몇 번째 거? 두 번째 거 해보자라는 거야. 먼저, 다음.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란 다른 사람이 창작한 글이나 연구 자료를 허락 없이 베껴 쓰지 않으며 저자의 허락을 받아 자료를 사용할 경우에도 출처를 밝혀야 하는 도리야. 너희들 나중에 대학원 가서 논문 쓰게 되면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거야. 다른 논문들을 어쩔 수 없이 참고하거나 다른 책을 참고하게 되는데 그거 내 논문에 쓸 때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허락도 받아야 되고. 사회적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행위는 개인의 창작 의욕을 떨어뜨리고 저작자가 창작이나 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방해해. 그러니까 남이 내 거를 다 공짜로 가지고 가서 막 써버리면 내가 굳이 창작 행위를 할 이유가 없지. 그래서 문제점이 되겠네. 글쓰기는 매우 고통스러운 작업이야. 그래서 사례를 또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로 글을 쓰고 마지막으로 내가 완성한 건 7년이나 걸려서 하나의 작품을 쓰는데, 표절은 작가의 고통스러운 작업으로 탄생한 영혼이 깃든 작품을 순식간에 나의 창작물로 둔갑시키는 행위야.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재밌고 즐거워. 왜냐면 나는 노력을 안 하고 얻을 수 있는 게 많거든. 우리가 원하는 삶 아니겠니? 노력 없이 얻는 게 많은 삶 원하지 않니? 나만 쓰레기니? 자, 넌 원하지 않니? 노력한 대가를 받고 싶니? 좋아. 니네 이제 앞으로 복권 같은 거 사기만 해봐라. 이 얼마나 달콤한 일인가. 하지만이라는 것도 역시 뭐야? 담화 표지가 되겠지. 이렇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표절 행위는 마치 훔친 물건을 처음부터 자기 것인 양 사용하는 것이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네. 서리적 표현이야. 진짜 물어보는 거 아니야. 물음의 형식을 이용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표절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되겠네. 안 되는 이유.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남의 것. 정말 고통스럽게 창작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둔갑시키는 행위거든. 실제로 사회적으로 꽤 알려졌는데 논문을 표절했네, 너 나쁜 놈이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그러니까 몰래 그때는 그 유혹을 못 이겨서 그냥 가지고 왔다가 나중에 이제 들켜서 망신당하는 거지.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는. 글쓰기는 사회 구성원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다는 점에서 사회 상호 작용이라고 볼 수 있어. 따라서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의사소통은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의 문제점이 되겠네. 될 거야. 나아가 사회에서 유통되는 글과 자료가 진실성, 정직성, 합리성 등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신뢰가 무너질 거야. 왜냐면 이 글을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문제점? 이거는 진짜로 저 작가가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썼을까? 그런 기본적인 의심들이 있어. 공동체의 의사결정이나 정책 판단 또한 제대로 실행되기 어려울 것이야. 그래서 문제점 세 번째가 되겠네. 우리는 이제 글쓰기가 윤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 쓰기 윤리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쓰기 윤리를 지키며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쓴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야. 자신의 생각을 진실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로 글을 쓰면 돼. 자신의 생각을 진실하게 표현된다는 건 아까 무슨 차원?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지키자는 거지. 맞아. 두 번째,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거 그대로 가져오지 말자는 거야. 요건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지키자는 거지. 여기가 개인적, 뒤에가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뭐하자? 지키자는 거야. 특히나 인터넷처럼 일파만파 퍼질 수 있는 매체에 글을 쓸 때에는 글이 독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신중한 태도로 글을 써야 해. 나와 남을 모두 배려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쓴다면 올바른 쓰기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어. 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플러스 한 가지 이야기 더 할 거야 라는 담화 표시가 되겠네. 우리 사회에 건강한 의사소통 문화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야. 그래서 쓰기 윤리를 지켰을 때, 윤리를 준수했을 때 결과가 되겠네. 얘는 두 번째가 될 거야, 그럼. 자, 이렇게 하면 이것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어지간한 문제들은 다 풀 수 있을 거야.